인도네시아 정부가 프랑스 전투기 라팔 구매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구매를 넘어 기술 이전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의 적신호가 커졌다. 9일 복수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프랑스를 방문해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방위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올 1월 방문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프라보워 장관은 라팔 구매 계획이 프랑스 언론에 보도되자 프랑스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엔 프랑스 전투기 라팔 구매 계획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였다. 현지 소식통은 프랑스 측에서 4.5세대 라팔을 구매하면 전투기 기술까지 모두 이전해주는 통 큰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프라보워 장관은 이런 제의에 흡족해 했다는 후문이다. 다른 소식통도 인도네시아가 라팔 구매 쪽으로 기운 건 맞다고 말했다. 해당 정보는 국방부 핵심 인사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지난달 21일 프랑스를 방문해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 프랑스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제공. 인도네시아는 현재 최신의 전투기 배치가 다급한 상황이다. 중국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도네시아 영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출격할 전투기가 필요해서다. 프라보워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북나투나 등 우리 영해에 대한 중국 선박들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장비를 현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프라보워 장관의 프랑스 방문은 미국, 오스트리아에 이어 진행됐다. 오스트리아에서 이루어진 중고 유럽 파이터 구매 논의는 전투기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부각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도 같은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구매 계획은 KF-X 사업의 악재다. KF-X 역시 라팔처럼 스텔스 기능이 없는 4.5세대로 분류된다. 프랑스는 이미 5세대 개발을 진행 중이라 4.5세대 기술은 이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고 양산은 2026년쯤으로 예상되는 KF-X 사업 일정상 무기도 주고 기술도 주는 프랑스 측자니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차세대 전투기 KF-X의 3D 이미지. 한국 항공우주산업 제공. KF-X 사업은 9월 23일부터 이틀간 약 1년 만에 재협상이 재개됐으나 여전히 답보 상태다. 현재 누적된 미납 분담금은 6천억 원에 달한다. 프라보워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등을 다니며 전투기를 사려 한다는 행보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나 어디까지나 단순 구매 차원이었다. 인도네시아 국회 역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KF-X와는 다른 범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프랑스가 전투기 기술까지 이전한다면 KF-X의 차별성이 희석되는 셈이다. 다만 현지 소식통은 우리나라도 미국 F-35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라팔을 들여와 3년 안에 배치하고 KF-X는 장기 계획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낸 분담금과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 철수 시 3천억 원 넘게 손해를 보게 된다라며 금전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는 것도 사업 일정의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니지만 KF-X 개발 후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방산 파급 효과, 국가 브랜드 가치 격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인도네시아와의 안보 동맹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개발 개시. 2021년에 1호기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항공기 부품 제작이 진행되는 등 시제기 개발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형 전투기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실시해 군 요구 조건이 설계에 모두 반영되고 시제기 제작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세 설계 검토는 무기체계 개발 때 군이 요구하는 기능이나 조건이 설계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확인해 비용과 일정, 위험 범위 안에서 시제 제작, 체계 통합 및 시험 단계로 진행이 가능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 개발에 착수해 2018년 6월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 현재는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이번 상세 설계 검토회의는 공군을 포함한 정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들이 약 390종의 기술 자료를 검토해 군의 요구사항이 설계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방위사업청 정광선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이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상세 설계 검토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시제기 제작 및 실험이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군이 만족하는 성능을 가진 한국형 전투기가 전력화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항공 류광수 한국형 전투기 사업본부장도 체계 개발 착수 이후 상세 설계까지의 산출물을 바탕으로 시제기의 완벽한 품질 보증과 지상 및 비행 시험을 통해 군 요구도를 충족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에 따라 2021년 상반기에는 시제 1호기를 출고하고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 시험을 시작하며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10월 개최되는 ADX에는 실물 크기의 한국형 전투기 모형이 전시된다. KF-X 성패 카를 한국형 AESA 레이더는 안녕한가?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한국 방위산업의 최대 도전입니다. 성패는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의 확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AESA 레이더가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힙니다. 당초 방위사업청은 이 네 가지 핵심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받으려고 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방위사업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40대 구매하는 대가로 KF-X용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줄 생각이 없었지만 방위사업청은 참으로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2015년 9월 언론 보도로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받을 길을 뚫으려고 애썼습니다. 미국은 유지부동이었고 방위사업청은 그때부터 부랴부랴 4대 핵심 기술 독자 개발 방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4대 핵심 기술 중 최고 난이도로 악명 높은 AESA 레이더 체계 개발 사업자로 한화 시스템을 선정했습니다. 10년 이상 국방과학연구소와 AESA 레이더를 개발했던 기술 우위에 LIGN-X1이 떨어졌는데 심사위원들 대다수가 자격 미달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매고비마다 은폐가 벌어졌습니다. 한 발 늦게라도 바로 잡히고 지적을 받았으니 망정이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믿고 뒷짐지고 있었으면 KF-X 사업은 벌써 고꾸라졌을 운명이었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고비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 시스템이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치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조직도 심상치 않습니다.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가운데
잡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확보한 문건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이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을 자치 감사한 결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감사보고 1번 항목은 규격완화 의혹입니다. 2건의 초과 제한과 10건의 추가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무기체계 개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부기관은 제안 요청서 RFP를 내놓고 업체들은 그에 맞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정부기관은 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해 사업자를 고릅니다. 업체들이 이때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해 종종 쓰는 수법이 기술과 성능을 부풀리는 초과 제한과 RFP에 없는 기술을 들이미는 추가 제한입니다. 한화시스템은 이런 초과 제한을 2건, 추가 제한을 10건 했습니다. 초과 제한 2건은 AESA 레이더의 핵심 성능인 최대 추적거리와 최대 동시표적 추적수를 과도하게 높게 잡은 겁니다. 레이더 개발 전문가 A씨는 2018년 정찰위성 사업 때는 LIG X1이 초과 제한 1건 했다고 사업권을 박탈당했다. 초과 제한을 2건이나 했는데 사업비 1,300만 원 깎는데 그쳤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업체의 특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은 초과 제한 기술 2건뿐 아니라 추가 제한한 기술 10건 중 5건에 대한 감액, 상계 등 징벌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감사보고 2번 항목은 빈번한 수정계약에 따른 업체 특혜 의혹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6년 7월 한화시스템과 1,687억 원 규모의 AESA 개발 사업을 계약한 이래 9번이나 수정계약을 했습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다 보면 난관에 봉착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AESA는 한국 방위산업의 전인미답 도전입니다. 하지만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동안 수정계약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수정계약을 하면 감사원이 눈여겨봤다가 감사하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은 수정계약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감사원에게 시달리고 수사 의뢰로 검경 조사받을 일이 두려워서 수정계약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작전 요구 성능 ROC가 강화되는 경우가 아니고는 어지간하면 수정계약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수정계약이 9번이나 이루어졌고 특히 3차, 5차, 7차, 9차 수정계약 때는 사업비가 447억 원 증액됐습니다. AESA 레이더 개발 사업비는 이로써 1,687억 원에서 2,134억 원으로 26.5% 급등했습니다. 작년 12월 519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도 한 건 추가돼 사업비는 2,654억 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계획보다 57.2% 늘어났습니다. 레이더 개발 전문가 B씨는 9번의 수정계약과 1번의 신규 계약을 두고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발 중의 성능, 기술, 돈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9번 수정계약 중 가장 큰 돈인 363억 원이 들어간 비행시험 지원 증액을 위한 5차 수정계약에 대해 자체 감사 보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감사 보고는 개발 실행 계획서 등에 비행시험이 명시되지 않았다. 비용 분담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해당 팀은 애초에 예정된 비행시험이어서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은 최초 계획에 없던 일이라고 일축한 겁니다. 해당 팀 주장대로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면 계약 단계에서 사업비를 책정했어야 했는데 안 했고 또 그런 최초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게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의 판단입니다. 감사 보고 3번과 5번 항목은 지형 추적 모드 개발 관련 내부 고발. 국방과학연구소는 KEFX의 자동 저공 비행을 위한 지형 추적 모드라는 기능을 AESA 레이더에 추가하고 한화시스템의 개발을 맡기기로 작년 11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 AESA 레이더 체계단 개발도팀의 수석 연구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016년 한화시스템이 AESA 레이더 개발 사업자로 선정될 때 제안했던 지형 회피 모드와 새로 개발하겠다는 지형 추적 모드가 기술적으로 거의 같다는 겁니다. 한화시스템이 기존 사업비 안에서 개발하겠다고 제안했던 기술인 만큼 유사한 기술의 추가 예산 투입은 낭비라는 주장이었습니다.